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중부지방에 큰 비를 내린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호우주의보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현재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광주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빗줄기는 새벽보다는 조금 더 굵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전남 북부와 서부 지역에 모여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기준으로 강수량은 신안 임자도 29.5mm, 한평 28.5, 장성 상무대가 24.5mm 등입니다. 특히 서해안 섬과 해안가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광주광역시와 흑산도, 홍도, 신안, 목포, 영광, 한평, 무안, 영암, 화순, 장성, 구례, 곡성, 담양, 나주에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이고 남해안 지역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50mm입니다. 특히 남쪽에서 유입되는 습한 공기와 북서쪽의 찬 공기가 만나며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형성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와 초도 등 먼바다의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전남 지역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까지 해수면이 높은 기간이고 특히 만조 시간대에는 해안의 해수면이 더 높아지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지역은 침수 피해를 조심해야 하고 해수욕장 등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주천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 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이 높다면서 긴급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어제 호남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1대1 구도로 남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마지막 분수령이 될 이번 주 호남 지역 당원 투표를 앞두고 두 후보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호남 경선을 남겨두고 반환점을 돈 민주당 당대표 선거. 누적 득표율 73.28%의 압도적 지지세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순천과 목포, 광주를 오가며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대선 패배로 인해 당 안팎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력 결집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말로 죄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다시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유능한 정치 집단으로 민주당이 있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박용진 후보는 청년층이 많은 광주 동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와 인천 개항을 셀프 공천 등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호남과 서울 경기에서 승기를 잡아 반전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과 전국의 대의원들께서 변화와 반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당대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당원들만이 민주당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후보와 함께 경선에 올랐던 강훈식 후보는 낮은 지지율을 이어가다 끝내 중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강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선 선을 그은 뒤 민주당의 과제를 두 후보에게 맡기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2파전으로 좁혀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광주 전남권역 TV 토론회는 내일 저녁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또 한국 정부가 절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처지를 외면한 채 대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에 무리지어서 도심을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복절인 어제 새벽 도심에서 오토바이 20여 대가 질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이들과 달아난 폭주족들은 새벽 시간에 약 2시간 동안 단체로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하며 신호 위반과 인도 침범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여수에서는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으로 쓰인 진남 경기장 바닥 곳곳이 심하게 훼손돼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무거운 무대 시설을 싣고 탄성 포장된 경기장으로 가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여수시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콘서트. 대형 무대가 설치됐고 2만 8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 육상 경기장 주변에 바닥 곳곳이 심하게 패였고 찢겨나간 곳도 있습니다. 훼손된 경기장 바닥재는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여수시는 무대 시설 운반에 쓰인 지게차를 원인으로 파악했습니다. 무대 설비 등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탄성 바닥재가 깔린 경기장에서 이동하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트랙 주변 바닥 60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정도가 훼손됐고 인조잔디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시는 콘서트 주관업체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시설물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허가 조건이었고 공연사측으로 협의해가지고 원상복구 계획서랑 받아서 저희도 검토하고 해가지고 원상복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포함해 경기장 복구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열흘. 여수시는 공연 주관사가 시설을 복구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이용은 통제돼 불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6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2,660명, 전남은 2,953명이 확진돼 전체 확진자는 5,61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하루 확진자 11,000여 명이 발생한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고령자의 감염 우려가 큰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광주시는 빛고울 노인건강타운과 효령 노인복지타운의 구내식당과 목욕탕, 수영장 등을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한산의 제작진이 여수를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화 한산의 김한민 감독 등 제작진은 무대 인사에서 영화 한산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준 전라남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남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영화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2014년 영화 명량 제작 지원에 이어 2020년에는 영화 한산의 세트장 조성 등을 지원했습니다. 천일염을 주제로 하는 소금박람회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영광군과 함께 내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소금박람회는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천일염 생산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주민 19,0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비만, 식생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도 오는 10월까지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만나 이렇게 동서로 긴 비구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도서 지역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은 오늘 저녁까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내리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 전남 남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한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광양 29도로 아침 기온과 낮과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완도 30도, 강진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부터 차차 그친 뒤 토요일에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